농업인 교류센터 민원 사례 노무편.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 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거나 법령 등이 개정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퇴사 시 근로계약서는 바로 폐기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서류는 사업장이 3년 동안은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법에서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직원의 요청에 따라 퇴사와 동시에 폐기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어쩌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한 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 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및 교부 수령 거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에 대한 협조 의무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날인이 없거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사용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증빙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이런 식으로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축수산업의 경우에도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농축수산업의 경우 일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에 개근하여 근무할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업무가 바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며 일주일에 1일 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휴식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특별히 업무가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알바생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 조리사 등도 포함됩니다. 직원의 요청 등으로 4대 보험에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한 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회사 소속인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친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소정 근로일을 일주 6일로 할 수 있나요? 농축수산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 근로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농축수산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 최대 근무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전 업무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준비를 지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회사의 지시 없이 직원 스스로 근로할 태세를 갖추고 준비한 시간이나 업무 준비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축수산업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나요? 농축수산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시에는 식사 시간 및 근무 도중 일정 휴게 시간이 필요하므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사업장의 근무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휴게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함께 농업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법률, 세무, 보험, 노무 등 농업에 관련한 제반 사안에 대한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11-3677 민원 콜센터 운영과 온라인 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